안녕하십니까.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.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내용 중에서 저는 3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개가 됐고, 그렇다면은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3가지 모두 다 재료가 불발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그 3가지 중에서 최소한 일단 하나는 만족했다,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3가지가 어떤 단계냐면, 어제 나온 얘기가 재무부의 캐시 밸런스 하고요, 이번 분기하고 다음 분기에 국채 발행 총량이 확정됐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제 FOMC 회의 때 QT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느냐, 공개되느냐 아니면 이번엔 아예 넘어가느냐, 그것이 남았고, 그날 또 재무부에서 이 듀레이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겠죠. 다음 분기에 발행되는 국채 중에서 빌, 노트, 본드, 이게 어떤 비중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, 이 3단계 중에서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캐시 밸런스하고 국채 발행 총량, 이것이 나왔는데 호재성 재료다, 그리고 시장에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그 캐시 밸런스하고요, 국채 발행 총량, 그리고 FOMC 회의 때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재무부의 코멘트를 보면은 대강 짐작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캐시 밸런스 얘기, 분기말 현금 잔액 이게 얼마냐,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,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7,500억 불 이걸로 확정이 됐다, 이 얘기입니다.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7,500억 불이 왜 중요하냐, 현재 이거보다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지금 현재 잔액이 이거보다 많잖아요. 그래서 재무부 쪽에서 밝힌 건 지난 분기 말에 7,690억 불 이걸로 캐시 밸런스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190억 불이 지금 초과된 상태다. 그것을 7,500억 불 다음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하겠다,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이렇게 맞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QT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신규 발행 총량을 줄이든지. 일단은 신규 발행 총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캐시 밸런스 얘기와 같이 나온 것이 이번 분기에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이고 다음 분기 증액도 줄이겠다, 이 얘기죠. 이번 분기는 지난 10월에 확정할 때 8,160억 불을 조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죠. 이 8,160억 불이 총량이 아니라 증가되는 양입니다.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증가되는 양이 8,160억 불을 증액 발행한다라는 그 얘기고, 그것이 바로 자금 조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 금액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보다 550억 불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더 중요한 건 다음 분기 때는 2,020억 불 증액 발행이다, 이 얘기거든요. 2,020억 불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, 이 얘기고요. 그리고 캐시 밸런스도 똑같이 7,500억 불을 유지시킨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증액 발행을 하는 것, 이번 분기보다 좀 많이 줄어들죠. 이번 분기가 줄어든 것이 7,600억 불이니까요. 다음 분기는 2,020억 불이고요. 그래서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TGA 잔고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8,300억 불 정도 이렇게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매일매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것이 조금 줄었습니다. 8,294억 불. 그래서 이 양이 입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말 또는 이 분기말 기준 잔액 레벨로 좀 비교해야 된다. 재무부도 지금 월중의 금액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지난 분기 말잔, 그것으로 비교를 했으니까요. 12월 말 기준으로요. 그래서 1월 말 기준으로 얼마를 기록하는지, 그것도 또 물론 분기말하고는 틀리겠지만 월중의 입출입이 계속 지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감되는, 분기말까지 가려면 약간 좀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요. 월말 기준으로 얼마 되는지 그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지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국채 발행에 대해서 저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걸 그래프로 만들어서 규모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래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건 월간 단위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게 이번 달에 1, 2,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그래프는 또 월별로 이렇게 스프레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각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 발행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분기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. 이 수치가 팬데믹 때보다는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많았었던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지난 분기보다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것이
이번엔 좀 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. 올해 1분기가 이렇게 좀 줄고, 아까는 이번 1분기가 더 늘어났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줄고 다음 분기는 이렇게 확 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국채 발행량이 줄어들고 재정 같은 경우가 임시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발행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국채 발행량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국채 발행 이후에 재정이 얼마만큼 지출을 할 것인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임시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진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많을 경우에는 재정도 같이 많아져야지 그래야지 유동성 부담이 좀 덜해지는데 재정이 지금처럼 임시재정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에는 많이 부담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은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. 일단은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나온 캐시 밸런스하고 국채 발행 총량 이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. 그리고 중기적인 재료로 볼 수 있다. 그리고 지난 11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이번에도 작용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. 물론 다음에 나타날 두 가지 이슈가 만족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QT의 속도 그리고 듀레이션 이걸 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어제 재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죠. 분기 경제 분석 자료입니다. 이게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 되기 이전에는 그다지 뭐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았었는데 옐런 장관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FMC 회의 때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그 자료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. 물론 지금 베이지북이 다 집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부 쪽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내고 또 FMC 회의 쪽에서도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의를 할 테니까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재무부 쪽 내용이 페드 쪽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 FMC 회의 때 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체크할 것인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로 몇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. 소프트 랜딩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.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지 않고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. 그런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. 페드의 목표 인플레이션, 특히 코어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원하는 그 레벨로 접근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. 당장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을 만듭니다. 2023년에 리저리언트 앤 스트롱, 강한 회복이 나타났고 2023년에 웰 포지션 잡고 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는 또 약간 좀 정치색이 들어간 그런 멘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클린 에너지하고요. 그리고 매니팩처링 캐퍼시티 이거는 또 칩스하고 연결이 되죠.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. 결국 IRA, 칩스법, 클린 에너지. 미국이 계속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왔었던 그 정책이 옳다.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색이 좀 짙은 그런 코멘트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믿기에는 너무 동화스럽죠. 그래서 참 신뢰하기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쉬운 상태는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옳고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정의롭냐 아니냐 지금의 경제 회복이 사회 정의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든 계층이 행복하느냐 그러한 경제 회복이냐 뭐 이렇게 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한 점들 또 옳고 틀리냐의 문제보다 투자 관점에서 현재 이러한 관점이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.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된다면 지난 11월에 학습 효과가 또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러면 시장은 다시 또 포모 현상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점. 다만 지금 실전 전략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상승해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점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최소한 뒤늦은 포모, 여기 오타가 났네요. 이거 포모입니다. 최소한 뒤늦은 포모는 경계하자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MC가 다시 또 포모를 만들 가능성 점차 커지고 있다. 어제 세 가지 재료 중에서 한 가지가 공개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내일
중요한 재료들 또 나온 다음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기적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